예, 안녕하십니까. 내니스토리 행정사무소에서 일하는 이영건 행정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업행정사가 되면 어떨까? 입니다. 행정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 업종이 상당히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직종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행정사들을 이제 어떻게 일들을 하시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하지만 그래도 좀 답을 좀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행정사 시험이 지금 올해가 이제 8회가 되죠. 그러니까 작년 2019년 같은 경우에는 7회 시험까지 해서 합격자가 이제 배출이 됐고,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4회 출신입니다. 4회 시험을 봐서 행정사 자격증, 일반 행정사를 이제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좀 준비를 하면서 좀 개업을 한 상태지만 앞으로도 이제 해야 될 일들을 더 스터디도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많이 또 경험을 쌓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는 넓은 의미의 행정 서비스를 다루는 전문 자격사입니다. 행정사법 2조에 나와 있는 일을 한다고 하고, 요즘에 행정사법 개정을 통해서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협회를 일원화한다든가 아니면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손본다든가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도 좀 전해지고 그렇습니다. 물론 변호사처럼 소송에 관계된 일을 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법무사처럼 그분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대신에 행정사는 또 나름대로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부단하게 개척하고 열어가는 또 그런 개척자적인 정신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고소득자도 당연히 계시고요. 또 사무실 유지도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지일비하거나 낙담을 하거나 너무 낙관을 하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일단 행정사는 행정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민원 서류들 건축 서류라든가 무슨 인허가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상가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 상가에 그냥 혼자 하니까 힘들어서 고유번호증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관리비 안 내는 사람 좀 내게끔 하는 방법을 좀 찾아본다든가, 예전에는 행정서사라고 말했던 것이 그냥 구청, 예전은 시청이겠죠. 군청이나 시청 가보면 어떻게 오셨어? 이래가지고 그 할아버지들이 앉아서 그냥 예전엔 문맹도 많았고요. 그리고 문맹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걸 잘 모르고 글은 떠벅떠벅 쓸 줄 알아도 서류에다가 빈칸에 뭘 채워야 되는지 모르고 그런 사람들도 많았던 시절부터 따져보면 행정서사라는 게 사실은 멀리 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원 서류 같은 거 대행해주고 호적 서류 같은 거 만들어주고 이제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일들이 이제 지금은 산업이 복잡해지고 사회가 이제 다양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또 필요한 민원 서류 같은 것도 많고요. 요즘은 제가 들어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주민등록증의 그 번호 체계도 바꾼다고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모든 이제 신원이나 신분에 관한 것도 핸드폰 속으로 다 들어가게끔 만드는 그런 행정 정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변화가 온다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얘기 하나 하고 싶어요. 내가 이제 어디 가다가 이제 내 식당을 하는데 아니면 이렇게 모임에 가서 이렇게 술 한잔 먹고 이렇게 고민을 하죠. 이거 내 차를 끌고 가야 되나? 아니면 대리라도 불러서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놔두고 그냥 택시 타고 집에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합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이는 낮에 아니면 밤에 선선할 때 좀 앞에다가 좀 야장도 좀 깔고 좀 테이블도 갖다 놓고 그러고 하면은 손님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강한 유혹을 느끼시죠? 지금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아니 덜컹하지 그냥 구청에서 당신 이런 거 해갖고 행정처분 며칠 정지 걸렸다든가, 아까 말한 음주운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면허 취소가 나왔다든가 면허 정지 며칠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응? 근데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 이런 거 걸린 사람은 뭐 아이 그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러고 이제 가는데 이게 한두 번 걸려본 사람은 이게 생각보다 이게 귀찮고 이게 힘들고 이게 이 어렵다는 거를 알게 되죠. 일단 이제 그랬을 경우에 우리 동네 행정사처럼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알고 있고 그 사람한테 뭐 여러 가지로 꼭 뭐 사건이 벌어져서가 아니더라도 그냥 자문도 구하고요. 가서 전화로 야 이거 이렇게 됐는데 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뭐 행정사랑 이렇게 친분도 쌓고 그러시면 물론 뭐 다른 자격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럼 뭐 서류는 뭘 준비해야 되냐 뭐 그런 거 이렇게 미리미리 알아두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시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일 벌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막 그냥 이거 띄고 저거 띄고 뭐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거기가 막 뛰어가고 뭐 돈이 비싸요 싸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요 훨씬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동네 행정사 아시잖아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뭐 무료 상담 해주는 데도 있고요. 뭐 세무사나 뭐 변호사 무슨 뭐 건축사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시니까 각종 분야에 따라서 이제 그런 일을 이렇게 하실 때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원래 행정학에서 말하는 그 행정 서비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뭐 규제를 통해서 무슨 뭐 이런 일정 요건이 되는 사람한테만 뭘 해준다든가 또 뭐 어떤 사람은 이 일을 절대 하면 안 된다든가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 서비스 얘기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행정 서비스도 이제 공무원이 개인이나 뭐 이렇게 조직의 힘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는 뭐 컴퓨터라든가 AI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전통적인 그런 자격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세상이 변하면 이제 많이 이제 바뀌어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요점은 뭐냐면 그럼 내가 무슨 처분을 받아요. 그러니까 공권력에 의해서 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켜야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좀 억울하거나 이렇게 부당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그런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난 너무 억울하고 이거 아니면 생계가 유지가 안 된다든가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런 발빠르게 권리구제를 해줄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되는데 행정사가 할 수 있는 물론 뭐 뒤에 소송까지 가는 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송 전까지 할 수 있는 일 중에 최고로 빠르게 행정 처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이의 신청을 내드리거나 의견을 표명해 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련 행정심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억울하신 사정을 좀 어느 정도 경감시키거나 공무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아까 말한 행정민원에 대한 서류 같은 거 많아요. 그런 거 이제 작성하든가 아니면 야, 네가 좀 해봐라 그러면 또 행정사가 대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맡기시면 되고 비영리 단체나 뭐 상가 관리단 이런 거 단체 설립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뭐 서류 작업들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인허가 서류 같은 거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고유번호증 같은 거 만드는 거 저희 사무실에서 많이 문의 주십니다. 예를 들면 자기네가 무슨 음악 동아리인데 음악 동아리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단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분도 있고요. 또 어디는 또 뭐 축구 동호회 하는데 뭐 축구 하는데 그 사람들이 또 뭐 그런 게 필요하신가 봐요. 또 그런 걸 또 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디 상가에 가보면 이제 관리비 전혀 안 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관리비를 내게 해야 되나 그랬을 경우에 그 단체의 힘을 빌려서 하게 되면 개인 간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또 원하시는 분도 있고요. 최근에 제가 상담을 받은 것은 비영리 단체도 뭐 수익 사업을 하지만 수익 사업 이외에 대부분은 이제 수익 그 관련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구성원들 그분들의 이제 자발적인 이제 회비 납입을 통해서 하는데 그분 전화 오신 거는 뭐냐면 1년이 넘어도 돈도 한 푼도 안 내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제명을 해야 되느냐 내지는 그분들을 어떻게 이제 이 총회 같은 데서 이렇게 자격이 안 되게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없겠느냐 뭐 그런 류로
뭐 설립뿐만이 아니라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좀 유지 보수에 관련된 얘기들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 또 그런 쪽에 또 자문을 구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통해서도 또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니스토리 행정사 사무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직업소개서를 하다 보면 중국 국적의 조선족 교포 이모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이제 오실 때 교포로서 이제 무슨 저기도 있고 그런데 즉 외국인 등록증도 갖고 오시고 그러시는데 또 체류 자격이 또 여러 가지는 많으십니다. 뭐 방문 비자 같은 H2라든가 F4 같은 이런 뭐 것도 있고 뭐 동고 비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공장이나 산업체 같은 데서 뭐 E7, E9 비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그런 일들을 이제 직업소개서를 같이 하다 보면 하나의 장점이 될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뭐 이렇게 거처할 곳을 구하기도 하고 또 직장도 구해야 되고 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시면 이분이 또 이제 뭐 어떤 체류 자격을 좀 바꾸신다든가 연장을 하시다든가 뭐 그런 혼자서 하시기에는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보통 대부분은 그 주변에 있는 뭐 여행사를 통하거나 뭐 그렇게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시면 직장하고 그런 일들을 같이 묶어서 원스톱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그 원스톱으로 딱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저희 문의 주시면 되고요. 예, 마지막 얘기지만 하여튼 고객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이제 저를 통하든 아니면 저희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서 특히 행정 관련 문제들을 이렇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무료로 이렇게 전화를 하셔도 뭐 이렇게 성의껏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상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니까 너무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전화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지금까지 제가 여러 얘기 했는데요.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